안녕하세요. 콩마니TV의 콩마니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회독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회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건 8421 회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421 공부법은 이미 너무 유명한 공부법이죠. 그래서 8421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 회독을 돌려야 되고 어떻게 회독을 저는 돌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독을 왜 돌려야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무원의 시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시험은 내용을 본 다음에 그 직후 바로 문제를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처럼 뭔가 공식을 외우거나 개념을 알고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장이 시험지나 선택지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도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다시 교재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말투를 로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잘 보면은 시험지와 그렇게 괴리감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응용하고 막 추론하고 이러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어랑 영어의 독해를 제외한다면요. 네. 이제 그 대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은 누가 이 모든 양을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그 싸움인데요. 8421 공부법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계단이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누가 더 빠르게 내려가느냐 이런 시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무원 시험이. 그럼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 빠르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다양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단을 2칸씩, 3칸씩, 4칸씩 점프해서 뛰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한 칸씩 가지만 빠르게 그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421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는 2칸씩, 4칸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칸 한 칸을 밟을 때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는 거는 더 뭔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좀 지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2칸씩 4칸씩 점프하면서 뛰어가는 거는 넘어질 위험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큰 거예요. 대신 이제 한 칸씩 내려가는 거는 안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한 칸씩 밟으면서 그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 8421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본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훑어보지만 그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그 회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입문자 초보자용 강의부터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강의는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회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빼고 이제 기본서나 아니면 올인원 강의를 첫 수강으로 해서 1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1회독을 할 때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암기할 수 있는 건 또 암기를 하고 그리고 뭐 두 문자 위주로 암기를 먼저 일단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막 강의 숫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암기를 못한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좌절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문자 위주로 암기하시고 이해가 되는 거 이해하고 암기가 되는 건 암기를 하고 그러나 뭔가 남기는 해야 돼요. 그렇게 1회독을 끝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은 기출을 풀면서 하는데요. 내가 기출 문제집을 이제 며칠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내가 기출 문제집을 다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 기본서를 30일로 쪼개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 문제를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기본서를
한 달치로 쪼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출문제집을 쪼개는 게 아니고요. 기본서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를 이제 30일 단위로 쪼개놓으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되는 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기본서를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일정에 맞게 읽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해당하는 분량을 기출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은 내가 이해한 것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기본서를 다시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다음으로 3회독은 기출에 틀린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때는 2회독보다 이제 그 회독의 기한을 짧게 가셔야겠죠. 그래서 하루당 이제 더 많은 양의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회독 때 틀렸던 기출 문제를 다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회독은 모의고사나 아니면 파이널 강의 같은 것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집이랑 다르게 실제 시험이랑 유사하게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회독을 돌리는 거는 기본서의 진도와 문제의 진도를 같이 나갔다면, 이제 마지막 회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의고사 파이널과 함께하는 회독은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회독하고,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과목별로 일주일에 3회씩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꼭 그 진도를 맞추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맞추지 않고 이제 따로따로 하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이제 그 강사만의 뭐랄까 주장? 이거 강사가 생각하는 시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본서가 더 중요해서 기본서를 꼭 하시면서 모의고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1회독은 기본서 강의로 1회독을 하시고, 2회독은 그 회독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 풀기, 그리고 3회독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면서 하시면 되고, 4회독은 모의고사나 파이널 강의와 함께 정리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회독과 관련된 추가 내용이나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